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고영주 변호사, 이분도 정말 굉장한 분이죠. 검사 출신이고요, 공안통 출신입니다. 유명한 공안통 검사로는 황교안이 있고 김진태가 있고 그리고 고영주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우파에 잘 알려진 분들은 그 세 분이죠. 공안검사 출신들은 그야말로 국가관이 투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공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말이죠, 고영주 변호사도 문재인을 저격했었죠.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했죠.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또 했습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뭐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의는 좀 다릅니다만,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같은 걸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이 그야말로 혼자서 다 감당을 했죠.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길고 긴 기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고요. 끝내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 정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외면을 했다 할까. 우파 진영에서도 그 고영주 변호사의 그 발언을 크게 그냥 분위기 이제 띄우면서 이렇게 동조한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고영주의 이제 원맨 플레이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의 이 발언을 이제 계기로요, 보수 진영이 어느 정도 결집하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느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것보다는요, 되게 하는 어떤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김문수가 뭔가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효과라고 할까? 현재 김문수 신드롬도 일고 있는데요. 김문수는 이번에 많은 어떤 비판도 받았고 공격도 당했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격려를 지금 받고 있죠. 일약 인지도와 김문수의 가치에 대해서 새삼 다시 평가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요즘 들어 제 영상에도 보면요, 그 아래 댓글을 보면은 김문수에 대해서 뭐 엄청난 어떤 찬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어떤 계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 계기 하나를 못 만들어서 평생 B급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계기 하나 잘 만난다면, 그리고 평소 자신이 이제 준비된 인물이라면 바로 그냥 특 A로 그냥 올라서기도 하죠. 특 A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주자 반열을 말하는 건데요. 자, 과연 김문수가 이번 이 일로요, 어디까지 자신의 그냥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저도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치 역정에서 나이도 꽤 이제 되잖아요. 70대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번 승부수를 띄운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김문수는 김문수 한 겁니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을 그냥 드러냈는데 그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바로 호응을 해준 케이스다. 그런데 고영주 때와는 달리 왜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이거 보수에서도 이렇게 호응을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날까? 이걸 다룬 언론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데일리안, 이제 우파 언론이죠. 에서 다뤘던데요. 자, 고영주 때와는 다르다. 김문수 발언에 보수 진영 결집하는 이유라면서요,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파장을 일으켰죠. 엄청난 파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 진영이 먹히는 이유 중에 메시지의 발화자, 처음에 이제 이 말을 한 사람, 그리고 내용과 시기, 이 삼박자가 갖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긍정적 효과가 지금 나고 있다는 얘기죠. 보수층 민심을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를 이제 결집하는 움직임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민주당 쪽에서 고발 강행한다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김문수의 이 존재 가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울림이 더 커지고 있고 눈덩이 굴리기처럼 김문수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게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고 지난 17일에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가요. 지금 만일에 이준석 같은 이런 분탕들이 당대표를 맡고 있거나 당권을 쥐고 있으면요. 김문수는 그냥 아웃입니다. 제가 볼 때. 당원 자격을 아마 갖고 있었더라면 당원 자격 바로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자체를 분탕을 이렇게 쓸어내고 새로운 당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김문수과는 완전 이게 불구대천이 되는 거죠. 같이 갈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이준석을 아웃시켜야 되는 이유, 유승민을 아웃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는요. 이런 측면이 가장 강해요. 노선이 다른 겁니다. 노선이. 그 친구들은 그렇다면 하는 이야기가 중도 확장입니다. 중도 확장. 중도로 가서 중도표를 얻어야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단면입니다. 제가 자주 하던 이야기지만 중도가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렸어야 되겠느냐? 민주당은 언제까지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어떤 전사 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죠.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 출신이죠. 자, 나는 김문수 지사를 지사가 아니라 지사라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그 지사가 아니라 애국지사 할 때 그 지사라고 주장해 왔다며 독립에 몸바친 애국지사의 반열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와, 굉장합니다. 자, 정진석과 박수영 이 두 사람 이름을 꼭 이렇게 가슴에 새겨둡시다. 이 정도 발언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이 국면을 이렇게 우파 쪽으로 끌고 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매를 맞았던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 대화는 다른 분위기에서 주목된다. 당시 진보 진영은 고 전 이사장을 고발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보수 진영은 색깔론, 막말, 메카시즘 등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해 공개적인 대응을 피하며 쉬쉬했었다. 이때는 정말 제대로 할 말 못하고 그냥 쫄아 있었죠. 그냥 쫄아. 그래서 고용주 하나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고 당신이 혼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갔었는데요. 자, 그런데 예전과 달리 보수 진영이 결집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발화자, 시의성, 내용, 삼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 김문수 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와 비슷한 연배로 같은 시기 대학을 다니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사다.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노회찬으로부터 아주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그런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죠. 나중에는 입장이 서로 이제 달라지면서 좀 서로가 다른 어떤 정치적 대립 상태로 갔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결혼을 주선한 이도 김 위원장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주력인 86세대나 주사파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들보다 앞선 세대죠. 한참. 자, 학생 운동권 원로로서 발언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의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주사파라 하지 않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것도 좀 특이하죠. 이거는 김문수 위원장만의 언어입니다. 보통은 주사파라 그러고 공산주의자다 그러고 빨갱이다 그러지 이 김일성주의자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김문수 위원장은
그전부터도 이 김일성주의자라는 이 단어를 즐겨하시더라고요. 자, 문 전 대통령은 김여정 등이 참석한 평창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행사에서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는데, 신영복 교수는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통역당 사건이죠. 자, 김일성주의자라는 김 위원장의 말은 보수층이 품고 있던 의심을 가장 정확히 대변한 말로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라는 말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일에 빨갱이 라고 했더라면 이게 또 다른 식의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이 오히려 코너에 더 많이 몰렸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완전히 우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또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빨갱이 해버리면 지만한 박사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단계가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1단계에서 바로 저 7단계, 8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김일성주의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먹혔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게 주요했다고 봐요. 자,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통한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반도 적화 통일의 방법론까지 담고 있는 일종의 이념체계로 알려진다. 이는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의 아류일 뿐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시기상으로도 보수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분석. 문재인 정부는 평화적 노력으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더욱 고도화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동결의 의미보다는 그동안 시간을 벌고 축적을 해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이제 전략적인 전술적인 어떤 그 꿰임수 잔머리에 이제 당했다고 보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의 비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자, 이런 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마디 합니다. 저도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송원석 원내수석, 송원석 원내수석은 이런 말을 했네요. 민주당은 훗날 역사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이네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정말 너무 다르네요. 고영주 때와는 진짜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고영주는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을 했고요. 김문수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을 텐데 정말 뜻밖에도 원군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김문수의 이 발언으로 처음에는요 주춤했어요. 다들 입 사리고 뭔가 아유 또 사고 쳤구나. 지지율 또 몇 프로 떨어지겠는데 아유 제 양반 나 그냥 대충 넘어가지 왜 또 꼬장꼬장하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초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자탄한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프레임이 이상해. 김문수가 자신의 소신을 그냥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 어떤 방송에 나가서도 더 강한 발언을 해버리죠. 문재인은 총살감이라 그랬던가요? 거기서 경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좌파들도 질린 겁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다 드러나겠다. 위험해지겠다. 이거 긁어 부스럽니다. 우리한테 득될 거 없다. 저거 빨리 덮자. 빨리 대충 고발 처리하고 끝내자.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보수 안에서 읽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뭐야? 분위기가 아닌데? 밀면 밀리겠다. 지금 한 명, 두 명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고영주보다도 뭐 김문수가 더 낫다 안 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김문수의 역할인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글쎄요. 김문수가 유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 민중당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재호도 있고요. 이우재 이런 분들은 다 뭐 이렇게 한 물이 간 완전 두 물이 간 이제 인물이 되어 있고요. 이재호가 요즘 방송에 나가서 이제 말을 하고 그럽니다만 나름대로 빅스피커가 되어 있죠. 이재호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재호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김문수는 태극기를 들고 강화문에서 무려 5년 가까이 운동을 했잖아요.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어디 방어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자생력이 그리고 자기 뒤에는 은연중에 수없이 많은 어떤 지지층이 형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광화문을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들 그 합치면 수백만 될 거요. 그들에게는 이 김문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새 지금 다가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도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박문진 이사장으로서의 고용주는요. 그거를 제도권으로 보기는 애매해요. MBC에 사실상 어떤 뭐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구의 이제 대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최대 주주의 이제 이제 일종의 이제 그쪽에 CEO 같은 존재인데 그 역할하고 김문수의 역할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광역자치단체 장을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공간위원장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강화문에서 뭐 5년 가까이 운동을 또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합력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주와는 다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하자마자 파장이 일었지만 자신을 지원하는 세력도 지금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발언의 농도 자체도요. 고용주보다도 훨씬 강했어요. 훨씬 강했다고요. 문재인 총살감이라는 그 말은 정말 엄청난 발언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사이다 김문수가 되었고요. 그동안 5년 동안 악몽을 꾸던 사람들, 정말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들,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확 내려간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발언을 기다린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아무리 뭐 소리쳐도 그 느낌까지는 안 들잖아요. 근데 제도권 안에서, 바로 적들과 이렇게 전선 아닙니까? 일종의 거기가. 전선에서 바로 그걸 때려버리니까 그게 일파만파로 보도가 되고 모든 언론에서 이걸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인식하던 방송사, KBS, MBC, SBS, 뭐 TV조선 채널A, 뭐 JTBC까지 그리고 뭐 조중동, YTN, 뭐 MBN, 연합뉴스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 전부 싹 다 달았어요. 광화문 5년 했던 그 모든 뉴스 다 합쳐도 이번 이 뉴스 한 번만큼도 안 돼요. 이게 더 컸다고요. 그만큼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좌파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아니다. 딱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 친구들이 봐가지고 김문수를 이번 참에 완전히 그냥 블랙아웃 시킬 수 있었다면요.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끝까지 그냥 이걸 이슈화 시키고 막 밀고 나왔을 텐데 더 이상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치우려고만 하는 거죠. 이 이슈를. 그건 달리 말하면 김문수의 이제 완성 국면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달리 말하면 애국 우파의 저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용주 때와는 달라도 많이 다른 거죠. 인물 자체가 뭐 잘나고 못나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고용주의 역할이 있고 김문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지금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저 발언을 했을 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또 말빨이 먹히는 겁니다. 운동권이 대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감옥살이도 뭐 2번이나 했고 그야말로 그냥 전설 같은 존재라고 팍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운동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래요. 김문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랬죠. 계속 그 진영에 있었더라면 그 위상은 이해찬이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김문수가. 원래는 그쪽에 있었으면. 그래서 차명인 의원 말로는 그러더군요. 우파로 오지 않고 좌파에 계속 있었더라면 대통령 벌써 됐다는 거야. 그 사람 말로는.
노무현보다 훨씬 빨리 됐을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도. 하여튼 그런 정도의 한때 전설 같은 어떤 일화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이런 이야기 자체가 먹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누리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